최근 시장에 반도체 핵심 기업과 메모리 산업, 거기에 레버리지를 결합한 상품들이 연이어 출시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익숙한 기업의 매력적인 레버리지까지 더해졌으니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저는 시장에서 이런 뜨거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왜 하필 이럴 때 이 상품이 나왔을까? 자산 운용사가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국 ETF도 대중에게 팔려야 하는 하나의 상품일 테니까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뜨겁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이런 상품들이 세상에 나옵니다. 대중은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공포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다가 주가가 오를 대로 올라 뉴스의 도배가 되면 그제서야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매수 버튼에 손을 올립니다. 운용사들은 이 대중의 심리적 타이밍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운용사 입장에서는 상품이 가장 잘 팔리는 적기가 되겠죠.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상품들은 수많은 유튜브 컨텐츠의 단골 주제가 되고 주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회자될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막 주식을 시작했거나 아직 자신만의 기준이 모호한 초보 투자자분들도 쉽게 눈길을 주게 될 겁니다. 그 산업의 장기적인 사이클에 대한 깊은 이해나 레버리지 상품이 가진 고유의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요즘 이게 제일 핫하다더라, 남들 다 돈 벌었다더라 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덜컥 자금을 밀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시장에 조정이 찾아오죠. 레버리지 상품 특유의 거대한 변동성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일 거예요. 어설픈 확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하루 널뛰는 계좌를 버텨내는 일은 고통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나거나 본전이 오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손절 아니면 본절. 내 피 같은 돈과 시간을 갈아 넣었음에도 손에 남는 수익은 결국 제로에 가까울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돈을 잃는 것 그 이후에 찾아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매운맛 변동성을 크게 데이고 나면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심장이 가라앉고 평소라면 믿고 모아갔을 QQQ나 시장 지수 ETF가 고작 4~5% 빠지는 건강한 조정 앞에서도 덜컥 겁부터 먹게 되는 거죠. 좋은 자산을 싼 가격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에는 그저 위험으로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자로서 나의 그릇을 단단하게 키우기도 전에 과도한 변동성 때문에 그릇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해당 상품에 진입해서 생각보다 매서운 하락을 정면으로 맞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눈이 흐려지는 건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과정이니까요. 다만 지금 당장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에 가슴이 답답하시더라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대상은 이름 모를 잡주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로 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 산업입니다. 산업 특유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뿐 시간이 흘러 정상 궤도를 찾으면 여러분의 계좌 역시 다시 숨을 쉬고 손실을 최소화하며 빠져나오거나 대응할 기회는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레버리지 특유의 변동성 끌림 때문에 기초 자산이 전고점을 회복하더라도 내 계좌의 회복 속도는 훨씬 더디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아픔을 원망으로 끝내지 않는 것일 거예요. 아, 레버리지의 무게가 이토록 무겁구나 라는 것을 몸소 배우는 중에 비싼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비를 잘 견뎌내며 버텨내신다면 다음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투자자로 거듭나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 산업의 미래를 정말로 강하게 믿는다면 굳이 처음부터 2배 레버리지라는 위험한 도구를 쥐고 시작할 필요는 없겠죠. 레버리지가 아니더라도 관련 1배수 ETF나 우량 기업을 활용해서 매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수량을 모아가면 됩니다. 내 예측이 맞고 산업이 정말로 우상향하며 성장해 준다면 그 열매와 복리 효과는 결국 시간이 알아서 만들어 줄 테니까요. 조급함이 섞이는 순간 투자는 자산 배분이 아니라 홀짝 게임이 되어 버립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레버리지 투자를
ETF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 저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QLD 같은 지수 레버리지 ETF를 매월 기계적으로 자동 매수하며 모아가고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레버리지는 그 변동성을 온전히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멘탈과 시스템을 가진 사람의 전유물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겠죠. 잔잔한 지수 투자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시스템대로 자동 매수도 해보고 시장의 크고 작은 폭락과 조정을 직접 몇 번씩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조금씩 커지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램 ETF가 좋은 상품인지 혹은 나쁜 상품인지를 따지는 것은 본질이 아닐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은 지금의 내가 이 상품의 무서운 변동성을 감당하며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가. 특정 섹터나 개별 기업의 투자 레버리지는 사이클을 잘못하면 회복하기 힘들 수 있지만 미국 전체 시장의 성장에 투자하는 지수 레버리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결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의 변동성을 지혜롭게 버텨내고 투자 그릇이 더 견고해지고 나면 그때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상향하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